미루지 마시고 짭지식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과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짭지식TV 강성무입니다. 오늘 저는 자기계발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동기부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동기를 부여받아서 행동으로 옮기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동기부여는 얼마나 여러분들을 의욕적으로 생활하게 만들고 있는지요. 사람이 인생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진취적이고 발전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쩌면 기본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내 인생을 발전의 길로 이끌어줄 동기를 부여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루는 습관을 이기는 작은 책에서는 이 동기부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일단 저자는 동기부여의 유형이 3가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동기에 자극을 받으시는지, 그리고 그 동기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저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저자가 제시하는 동기부여의 유형의 첫 번째는 외적 동기부여입니다. 말 그대로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겁니다. 어려운 말로는 신상필벌이라고 하죠. 그리고 쉬운 말로는 당근과 채찍이라고 합니다. 일에 대한 성과가 좋으면 월급을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좋은 곳으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특별 휴가를 마련해 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보상을 주는 거예요. 반면에 일을 그르쳤을 때에는 심할서를 쓰게 한다든지, 감봉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고 조치를 한다든지, 더 심하면은 손해배상 조치 혹은 퇴직까지도 시키게 되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상필벌이 확실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외적 동기부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서 사용하는 가장 손쉬운 동기부여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외적인 동기부여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월급이 오르는데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진 않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 그런데 이런 월급이 어디까지 올라가는 월급 상한선 같은 그런 한계 말고요, 외부에서 동기부여를 하게 되면은 그 동기부여의 구조상 그 사람은 네가 좋아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즉 성취감이나 만족도가 크게 떨어져 버리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성취감이나 만족도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것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풍부하게 분비가 되면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행복감을 느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이라는 것이 발현이 돼요. 그러니까 도파민과 창의성의 그 상관관계는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타의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뭐죠? 창의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일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수동적인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기부여의 유형은 내적 목표 지향의 동기부여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기부여의 방향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내부에서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동기부여 유형보다는 진취적이고 느끼는 만족도나 행복감도 상대적으로 더 커요. 그러나 목표 지향의 동기부여의 맹점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느껴보신 적 있나요? 내가 목표로 했던 어떤 일이 있어요.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정말 내가 목표한 그 목표치까지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기쁘죠. 뿌듯하기도 하고, 아, 내가 이걸 해냈구나, 나는 다른 어떤 것도 해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성취의식과 도전의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순간이죠. 목표를 달성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 그것이 어떻게 되죠? 그냥 평범한 일상이 되는 거예요. 난 그런 거 이뤄놨었지. 그래. 그때 참 행복했지. 그냥 옛날엔 그랬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쾌락 적응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그 당시에는 기쁨과 성취의식이 최고조를 찌르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이게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쾌락 적응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쾌락 적응이 더 오래되면은 무엇으로 발전하느냐면 권태감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적 목표 지향의 동기부여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는 그 성취감과 기쁨이 수직 상승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쾌락 적응이 이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더 아래로 내려가면서 권태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태기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목표를 설정을 해요. 그리고 그 또 다른 목표가 설정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미친 듯이 달리죠. 그런 다음에 그거를 또 이뤘다? 그러면 또 쾌락 적응이 이루어지고 그런 다음에 또 권태감이 들고 그런 다음에 또 목표를 설정하고 그래서 또 치고 올라왔다가 또 떨어지고 치고 올라왔다가 또 떨어지고 이러한 롤러코스터를 반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감정 기복이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면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러니까 이 내적 목표 지향의 동기부여는 사람의 감정을 계속해서 롤러코스터를 타게 만듦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동기부여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올바르게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저자는 그 대안으로 세 번째 동기부여 유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과정 중심의 동기부여예요. 그러니까 목표 중심은 과정이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폭주를 해서라도 나는 이 목표를 이루고야 만다 라고 하는 이 목표 지향이에요. 그러니까 과정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내가 설정한 목표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이에요. 그렇지만 이 과정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이상향, 여기서는 비전이라고 하겠습니다. 비전을 설정해 놓고 그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 천천히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소소한 것들을 이뤄나가면서 그 과정을 즐기면서 자신이 선택한 이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뤄가는 것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이루고자 하는 그 이상향을 이뤄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노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을 즐기는 것. 과정 중심의 동기부여가 바로 저자가 주장하는 올바른 그리고 바람직한 동기부여의 유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가 우선이고 과정은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목표 지향적인 사고방식에 늪에 갇혀 있을 수 있다라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올바른 것은 먼저 자신이 행복해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수행함으로써 오는 결과가 뒤따라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 먼저고 결과가 다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복은 남과 함께 나누는 이타적인 행동을 보일 때 더 극대화될 수 있다 라고 저자가 주장합니다. 저자는 자아 1.0과 2.0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설명을 하는데요. 자아 1.0은 개인의 이상향이에요. 개인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그 비전을 이루는 과정을 즐기는 것을 자아 1.0이라고 한다면 자아 2.0은 거기서 더 진일보해서 내가 가진 이 비전을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사람들과 같이 공동체가 같이 내가 설정한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아 2.0입니다. 그러니까 자아 1.0이 이기적이라고 한다면 자아 2.0은 좀 더 이타적인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기적인 것을 이루기보다 이타적으로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비전을 이루어갈 때 더 큰 행복을 누린다고 해요.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이 극대화되는 비전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뤄가는 과정을 즐김을 통해서 자신의 미루는 습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취감과 행복의 극대화를 이룰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전,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동기의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저와 함께 워크북을 따라가면서 실습을 하시면서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기부여에 대한 내용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